주식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주식 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원자재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간단한 해결 방법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관련된 종목, 금강철강, 하이스틸, 그 외에 서울식품이라든가 또 한일청강 또 나오네요. 흥국FMB, 부국철강, 온통 시장을 지배하는 테마 보시면은 원자재 에그플레이션 또는 에너지, 오늘은 에너지 비록 없지만 주로 이런 테마들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정작 내가 잡은 테마 또는 섹터 종목은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만 해도 2% 이상의 강세장 보여줬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보합선에서 끝났는데, 그와 관련해서 좋은 종목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있었죠. 전기차 관련된 뉴스인데 어떤 뉴스냐면은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미국의 전기차 만드는 제조업체죠. 배터리 공급 부족 우려에 휘청인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 현상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재인데 이 부분에 더해서 이제는 어떤 부분까지 나온 거냐, 배터리까지 나온 거예요. 기존에 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이 출고가 안 되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더해서 배터리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악재를 대함에 있어서 이 악재가 단기냐 장기냐,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사례는 어떤 거냐, 한일사료예요. 차트 보시면 주가 계속 빼죠.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세력들이 3,000원까지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4일 연속으로 강한 상한가 나와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사료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아직 반영이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이런 테마들이 이제는 어디로 불을 붙이냐, 바로 이 2차전지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테마들로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뭐냐, 보시면 리튬이라든가 광물 가격, 리튬, 니켈 이런 광물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는 알루미늄하고 니켈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이 부분을 생산하는 주요 국가인데, 알루미늄, 니켈, 리튬, 코발트 이거 모두 2차전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 요소들이 아예 공급조차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차전지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장기화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은 어딜 봐라? 한일사료 차트 봐라. 그러면 이해가 빠르다. 물론 식품하고 광물하고 다르죠. 하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촉발된 부분이라는 시발점은 똑같다. 오늘 이런 부분을 차트에서 감지를 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재 관련된 테마가 모두 다 지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미래나노텍, 지금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이죠. 미래나노텍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런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매물대를 오늘 어떻게 돼요? 밟고 올라선다, 이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하게 밟고 강한 반등, 오늘 한 11%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 외에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방금 보셨던 미래나노텍하고 매직 구간 깔끔하게 강하게 돌파를 해버린다. 그리고 나서 쭉 강한 반등 나오죠. 이런 중요한 중간에 어떤 분단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는 내일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7,500원 이 가격에서는 급등 나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상승 추세의 연속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추세의 연속성.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차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테마들 속에서 상승의 연속성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 그리고 안전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 종목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어플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식불패 어플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시고요. 장전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검색들 하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 주식불패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플 통해서 유럽 증시 어떻게 끝났고 미국 증시 간밤에 어떻게 마감을 했고, 오늘 리튬이라든가 니켈 가격 상승한다, 그래서 원자재 공급망 우려,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티플렉스라든가 부분들 미리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뉴스 보시고 잘 담아 놓으신 분들 훗날 굉장히 크게 수익률로 웃으실 것이다.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시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품목별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놓고 이 종목만 잘 보셔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부분에서는 MPC 오늘 10% 급등을 보여줬죠. 강하게 갔던 종목들, 관심 종목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는 거, 주식 불패 어플 활용 잘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하고 바로 이제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은 원자재 대란 장기화고요. 이게 굉장히 확대성을 가지고 있다. 확대성을 가지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기타 알루미늄, 오늘 알루미늄 종목도 강세를 보여줬죠. 지금 기존 원자재, 뭐 예를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제가 합쳐서 그냥 곡물이라고 줄여버릴게요. 곡물, 금속 관련주들의 주가는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정확히 반영이 되거나 매출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황적으로는 자신 있다고 하지만 차트상이나 이런 가격적으로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 첫 번째로 포스코 홀딩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포스코 지주회사 선언했다. 54년 만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 포스코 홀딩스 공식 출범했다. 3월 1일 날짜로 이제 출범이 된 부분이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포스코 홀딩스로 지주사가 되는 부분이죠. 그 아래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포스코, 그냥 자회사로 남는 거예요. 포스코라는 회사 외에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포스코 엠텍, 그 외에 포스코 건설도 있겠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나중에 신사업 진출하면 그에 따라서 자회사들이 몇 개 생기겠죠. 근데 지주사 체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포스코처럼 물적 분할이 나서 다시 상장을 시켜버리면 원래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훼손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포스코 홀딩스는 이번에 어떻게 말을 했냐,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포스코는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가진 글로벌 국가처럼 지주사 단일 상장 체제를 지향해서 상장을 하지 않겠다, 자회사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지주사 있고요. 그 밑에 여러 개의 자회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상장된 종목들이 아까 6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엠텍, 포스코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등해서 이제는 신규로 2차 전지 쪽으로 자회사들이 나올 텐데, 이런 회사들은 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기존에 상장을 했던 이 상장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장 체제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지주사 단일 상장 체제, 이 부분에서 포스코는 가치를 찾을 것이다. 지금 현재 가치를 온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퍼를 지금 10배를 받고 있는데, 보통 철강 업종들의 퍼가 20배 정도 잡는데, 또는 신사업 이쪽으로 해서 50%가 디스카운트 됐죠. 가치가 50% 낮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단일 상장 체제로 옮겨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냐, 40조 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포스코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 보시면은 25조밖에 안 돼요. 25조. 자회사들 같이 다 합치면은 40조가 나와야 되는데, 상장한 회사들이 몇 개 있다. 나눠줬기 때문에 25조의 가치밖에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 또 이제 철강적인 시향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단은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라는 철강 관련돼서 국내 1위 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주가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죠. 이제는 바닥권에서 탈출을 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기대감이 있다. 첫 번째 이유 뭐냐, 지주사 단일 상장 체제. 더 이상 이제 자회사들이 상장을 안 하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가치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회사들 향후에 상장 폐지, 어떤 이런 이슈 또는 뉴스 있음에 따라서 그 기대감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40조 원이라는 가치를 다 받지를 못하고 있다. 현재 가치는 25조 원이다. 15조 원의 가치가 붕 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둘째, 포스코라는 100% 자회사 철강 관련된 국내 1위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강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전혀 못 받고 있죠. 따라서 그 기대감 차트에서 나오고 있다. 기술적 반등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칼 말씀을, 이 2차 전지 쪽에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소재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떠오르시는 게 니켈이라든가 리튬 이런 광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광물들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런 공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찾으면은 지금 시점에서 수혜주로서 생각을 해도 될 텐데, 그 회사가 어디냐?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리튬이라든가 이런 광물의 공급인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리튬이라든가 니켈 이런 광물들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포스코 그룹 안에서 리튬이라든가 기타 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들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다. 리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타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받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그룹 안에서 이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공급자 우위에 있을 수 있겠다. 시장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어떠냐? 작년까지는 리튬이라든가 니켈에 대한 생산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냐? 생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밑작업을 잘 해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포스코 리튬 솔루션 필바라사 합작했다. 이 회사가 어디냐?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사명을 얼마 전에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된 사명이 뭐냐? 포스코 필바라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의 서우주 필강구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리튬 강산 100% 지분을 보유한 강산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하고 합작회사를 했는데 지분율이 어떻게 되냐? 포스코 홀딩스가 82%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호주 필바라 이 합작회사가 18%, 거의 포스코 홀딩스가 다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를 통해서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리튬 공장을 착공함으로써 이제는 전기차 60만 대 정도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한 38만 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이 60만 대라는 그 수준은 물론 이제 전기차의 판매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굉장히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니켈은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그룹사에 SNNC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 광양 국가산단에 2800톤 규모의 2차전지형 니켈 매트를 공급을 했다. 그래서 수치가 2800톤인데 차량으로 따지면은 대략 전기차 27만 대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까 테슬라가 한 해에 37만 대 정도 판매한다고 그랬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주사 전환, 시장의 우려를 많이 받고 주가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철강 업종 그런 기대감, 지주사 전환의 해소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 이 부분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런 매물대에서 어떤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자. 지금 이런 논리로 인해서 강세 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흥국 F&B를 오늘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 매물대 50%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 우리 담아놓자. 그래서 이 매물대 안에서는 꼭 우리가 매수해놓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20% 정도 강세 나오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다. 매물대 50%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설령 밑으로 살짝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에서 우리는 담아두면 굉장히 좋다. 철강에 불고 있는 공급 부족, 새로운 가스강 건립 이런 기대감도 있고 등등해서 나쁠 게 없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 다음 종목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14만원에서 18만원 이 라인에서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가 흐름 보시면은 14만원도 돌파가 됐고요. 12만원도 하방으로 돌파됐고, 얼마 전에는 10만원까지 하방 돌파됐지만 다행히 10만원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굉장히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게 10만원에서 14만원까지 40%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온 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부분이 시향적인 이유다. 지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거는 주가가 잠잠하게 올라와요.
굉장히 소폭 3%에서 1%, 2%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날 12%, 13%의 강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갈 것만 같던 주가가 하방으로 다 밀어버리죠. 그 전날 나왔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지지라인을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그 다음날에는 이 하단까지 돌파를 해버려요. 물론 그 다음날 회복은 해줬지만,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2.69% 하락이 나왔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라인을 지금 막고 있어요. 125,000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서 이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인, 지금 이 라인. 이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13만원에서 12만원 이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가져야 된다. 12만 5천원이 굉장히 단단한 자리다. 하방 쪽으로 12만원 초반대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는 가격은 13만원에서 12만원 이 사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2만원은 지지를 하면서 강하게 상방적으로 돌파될 수 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미 터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그 와중에 올라가는 중에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났고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 되실 거예요. 여기나 이제 14만원 근처.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2만원에서 13만원 그 라인을 매수 구간 잡고 대응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는 그겁니다. 차트에서 굉장히 강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빠른 속도로 나왔잖아요. 지금 40% 올라갔는데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이 시가총액 10조 되는 종목이 3주 만에 40%의 주가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인을 지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하방 쪽으로 좀 밀리면 어떠냐?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담아놓자. 그러면은 충분히 다시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첫 번째 이유는 지주사 단일 상장 체제로의 전환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리튬, 니켈 이런 2차 전지의 중요한 강물들을 포스코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용이하다. 이 부분은 타 경쟁업체와의 큰 차별성이다. 차트상으로는 12만원대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식불패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좋은 하루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